안녕. 제가 도서관에 갔다가 그냥 제목이 끌려갖고 이 책을 빌려왔거든요. 무언마을의 차 한 잔이라는 책입니다. 스님이 쓰신 책이에요. 지게야 스님. 여기 128페이지에 있는 내용 함께 할게요. 그의 고민은 탈모가 아니라 가족의 폭력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인데요.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라고. 근데 왜 장래도 젊고 나이도 젊고 장래도 유망한데 왜 죽을까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해서요. 하루가 다르게 숱이 줄어들더니 대머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딱 보는데 머리숱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숱이 많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근데 이분은 계속 자기가 대머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년간 어렵게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을 모두 대머리 치료에 퍼부었습니다. 근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괴로워요. 이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머리가 근데 좀 빠지긴 했는데 머리카락이 분명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님 황당한 거죠. 뭐지? 이 친구 정말 대머리가 돼서 괴로운 걸까?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마음고생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서요. 이분이 오늘부터 여기 머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근데 제가 자퇴를 하려는데 등록금을 돌려받아서 집에 주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일주일 후에 올게요 라고 했대요. 근데 청년의 마음 상태가 너무너무 불안해 보여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대요. 일주일 동안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탁 드신 거예요. 이 스님한테. 그래서 등록금은 나중에라도 돌려받을 수 있고 식구들에게 여기 온다고 말하기가 힘들면 쪽지라도 적어놓고 내일 당장 오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행히 청년은 다음날 다시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만남이어서일까? 청년의 얼굴이 훨씬 더 긴장감이 덜해 보였다고 해요.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홀어머니와 형, 누나, 자신까지 모두 4명의 가족인데요. 아버지는 7살 때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니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공장을 다니면서 가정을 이끌었고 그보다 15살 많은 형도 학교를 그만두고 직장을 다녔습니다. 형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충격으로 불면증이 생겼고 소주 한 병을 큰 유리잔에 먹고 그 다음에 잠이 안 오면 잠을 자기 전에 소주 한 병을 먹고 자다가 깨면 또 소주 한 병을 먹어야지 잘 수가 있었대요. 자, 이 생활을 반복하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술을 마시면 주사가 장난이 아니어서 모두가 다 술 취한 형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고 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엄청 장난 아니었대요. 술에 취하면은 막 취조를 했대요. 달달달달 볶았대요. 맨날 막. 왜 이걸 안 했냐? 막 이러면서. 진짜 너무 힘들었던 거죠. 근데 이, 이 대학생은 형 문제를 누구한테도 말할 수도 상의할 수도 없었고 그 사이에 스트레스로 탈모가 진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머리카락 머리카락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스트레스가 되게 큰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최면도 할 수 있었나 봐요. 오, 최면. 최면을 해서 눈을 감은 그의 얼굴에다가 최면을 했습니다. 최면을 하고 나니까 그의 마음에 또 다른 한 명이 있었대요. 그 사람이 바로 형이었대요. 그래서 여학생하고 데이트라도 하려고 생각을 하면 그 마음속에는 형이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공부 안 하고 무슨 쓸데없는 짓이야. 그렇게 매사 윽박지르는 형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매사 의욕을 잃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을 겁니다. 아우, 너무 힘들었겠다. 어쨌든 이렇게 전생을 살펴봤는데 또 전생에는 뭐 어떤 사람이 있었대요. 왕자가 있었대요. 그래서 왕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최면에 이런 기법이 또 있나 봐요. 최면에서 깨어난 그는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고 그 다음에 3일 동안 묵언을 하십시오 라고 말했대요. 묵언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도 하면 안 되나요? 네, 입을 열지 말고 마음을 쉬세요. 말을 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지나요? 사람의 입은 말하는 것과 먹는 것 외에는 크게 쓰이는 것이 없어요. 지금까지 누군가와 매일 습관적으로 말을 하고 살았지만 말을 많이 하는 만큼 생각도 산란하고 기운도 소진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잠시 입을 쉬게 하는 게 좋아요. 묵언을 하면 뭔가 달라지나요? 달마대사는 9년 동안 면벅 묵언, 그러니까 벽만 바라보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 수행 방법이거든요. 대단하네요. 9년 동안. 9년 동안 면벽 묵언으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고 깨우쳤습니다.
마음을 닦는 기본이 되는 방법이 바로 묵언입니다. 네, 여러분 깨달음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묵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길게는 못하고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자주 했었거든요. 20대 때. 네, 묵언.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조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대요. 자, 묵언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자기 생각만에 계속 빠져든대요. 지난날에 대한 원망, 후회, 현재 자신의 형편없는 모습, 상황 등의 절망감이 막 쭉 밀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절망감을 다 마주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대요. 법구경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싸움터에 1000번 나가 천의 적에게 이기는 것보다 자신을 이기는 것이야말로 최상의 승자이니라. 이 말 너무 멋있네요. 1000명의 적하고 싸워서 다 이기는 것보다요. 내 자신한테 이겨내는 것, 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왕따봉이라고 합니다. 외부의 적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장애가 결국은 사람을 무너뜨린대요.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장애를 이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마음속 장애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자, 묵언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책, 라디오, 텔레비전, 유튜브, 컴퓨터, 문자 다 안 됩니다. 주어진 현실을 바탕으로 한 가지 생각에만 충실하는 거죠. 만약 잡생각이 많이 난다면 잡생각을 계속 하면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때는 생각을 잠깐 멈춘 채로 10분 정도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자기와의 대화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기와의 대화에서 자기가 살아온 나날들에 대한 뉘우침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뭘 하지? 오늘 당장 뭘 해야 되지? 이런 고민이 떠오른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왜 살지? 인간은 왜 죽어야 되지? 라는 철학적 물음까지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게 되면 네, 당신의 묵언은 성공적입니다. 전 20대 때 이거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집에 그 불교 만화책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불교 만화책을 많이 갖다 놓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아서 네, 묵언을 혼자 있을 때 하곤 했는데 마음이 되게 정리되고 내가 왜 살아야 되지? 인간은 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훨씬 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의 묵언이 진행되던 중에 뉴질랜드에 산다는 그의 누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거기 애가 있으니까 오빠가 엄마를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동생을 내보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술 취한 형이 계속 엄마를 달달달 볶았나 봐요. 누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생의 상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곳을 떠나면 청년은 정신병원 아니면 마지막 길, 죽는다는 얘기죠. 마지막 길을 선택할까 걱정입니다. 동생의 상태가 그 지경인지 몰랐나요? 누나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어머니가 말해서 약간 알았는데 그렇게 심했나요? 그러면 며칠이라도 더 있게 해주세요. 자, 3일 동안 이분은 묵언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묵언을 마치고 다시 상담을 할 때 이렇게 말했던 거죠. 저는 지금껏 제 문제가 탈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용하게 자신을 돌아보다 보니까 진짜 문제는 조급증과 왕자병이었습니다. 왕자병. 네, 이런 증상이 생긴 데는 형의 영향이 컸습니다. 형은 언제나 뭐든지 잘하기를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형의 말대로 해야만 한다는 강박증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은 맞았으니까. 그래서 언제나 누구보다 더 빨리 해야 된다는 조급증과 함께 누구보다 잘 나야 한다는 왕자병이 생겼습니다. 네, 여러분 빨리 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 누구보다 잘 나가야 될 필요 없어요. 그거는 왕자병이고 공주병이고 조급병이라고 이분이 이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조급하게 일 처리하니까 실수가 많고 남보다 잘나야 되는데 잘하지 못하니까 더 긴장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안 좋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이 중증이었죠. 조급증과 공주병이. 근데 신장장애를 얻고 죽을 병에 걸리고 나니까 이게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저처럼 죽을 고생을 하면서 혹은 이 친구처럼 탈모의 스트레스에 완전 초죽음이 돼서 이렇게 깨달음을 얻지 마시고 미리 약간 자기한테 그런 증상이 있다면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리고 내가 내 모습이어도 괜찮아. 라고 계속해서 자기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3일 만에 자신에 대해서 그만큼 알아냈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스님이 말해줬대요. 이제 문제의 원인을 찾았으니까 답도 한번 찾아볼까요? 하는데 다음날 표정이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왜 얼굴이 이래요? 그랬더니 저녁에 절 식구들끼리 공양하다가 다퉜대요. 근데 다투는 걸 보니까 마음이 우울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자신의 가족이 연상돼서 굉장히 우울해진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내용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누가 다투건 누가 싸우건 그러려니 하고 넘기세요. 개인, 가정, 국가, 나아가 세계까지 분쟁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면서 평화의 소중함도 알고 그를 위해서 노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막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마음이 혼란하고 그렇다면요. 너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마치 내일처럼 막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도와줄 선에선 도와줘야 되지만 선을 긋고 나는 내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움과 역경을 거치면서 평화를 유지해야겠다는 되게 강렬한 원리가 생기거든요. 무건을 마친 청년에게는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한테도 과제가 나갑니다.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을 글로 쓰세요. 고민이 무엇이며 그 고민은 왜 하고 왜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고민을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스스로 찾은 해결책은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지, 해결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누군가의 힘을 빌려야 한다면 그 힘이 되어줄 사람은 있는지 등을 써보세요. 제3자가 읽어도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글을 써보세요. 이게 생각들을 다 걱정들을 글로 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되게 별거가 아니구나라고 느끼게 돼요. 글 쓸 당시에는 되게 힘든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고 1년 지나서 그 고민을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구나라는 걸 객관성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어떤 상황이 있다면 꼭 글을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두렵지만 자기의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지표가 되거든요. 네. 글쓰기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솔직한 자기 고백이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엄청난 효과가 있다. 첫날 청년은 알코올 중독인 형과 불쌍한 어머니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한 해결책은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을 일으키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돈을 벌지에 대한 방법은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글에는 이곳까지 오게 된 경위가 있었습니다. 형이 술에 잔뜩 취해서 눈에 살기가 돌면서 어머니 목을 조르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했대요. 깜짝 놀라서 형을 뜯어 말렸는데 눈이 완전 뒤집혔던 거죠, 형이. 마음이 급해져서 형을 막 때렸대요. 형을 때렸는데 때리다 보니까 자기 눈도 살기가 돌아서 형이 보여줬던 그 끔찍한 눈하고 똑같은 눈을 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를 구하려다가 내가 형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딱 들면서 주먹을 멈추게 된 거죠. 그날 밤새도록 가슴이 두근거리고 온몸이 떨려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길로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진짜 이분은 되게 힘든 시간이었을 거예요. 알코올 중독인 형도 미웠지만 살인 충동까지 느낀 내 자신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이틀이나 산에 숨어서 생라면을 먹으면서 지내다가 마침 산에 온 스님이 있어서 어디 쉴만한 곳을 알려주세요 해서 이 무건마을에 오게 됐다고 합니다. 자, 결론은 뭐였죠? 그의 고민은 대머리가 아닌 형과의 갈등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과제로 유서를 써보라고 그랬대요. 바람이 분다. 바람 따라 날아가는 모든 것이 아름답다. 산의 푸르름도 맑은 공기 주변의 사람들 소리도 정겹다. 이제 모든 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비우고 싶다. 비우는 마음에서는 작은 걸림에 낑낑거리다가도 스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려려니 하고 생각하니 마음의 그림자가 곧 사라지고 만다. 어느새 청년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눈물 자국과 찌푸린 얼굴, 표정, 어두운 눈빛도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행복해. 네. 거기서 이제 무관마을에서 지내면서 계속 마음 공부를 했대요. 근데 그의 형이 술을 끊고 장가를 갈 것이라는 전갈이 왔습니다. 8개월이 지난 어느 날 고추밭에서 이렇게 풀을 메고 있는데 그가 찾아왔어요. 저는 오늘 떠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해줘요. 여러분한테도 해주는 말이니까 잘 들으세요.
어디에 살더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세상을 원망하지 마세요.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버리지 않고 세상이 당신을 버리지 않듯 당신 또한 세상을 미워하거나 버리지 말고 잘 타협하고 살아가세요. 세상을 미워하는 만큼 세상도 당신을 미워합니다. 당신이 사람들을 미워하는 만큼 사람들도 당신을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해주고 사람들을 사랑해주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바로 당신이란 것을 잊지 마세요. 언제든 그립거나 쉬고 싶을 때 오세요. 당신을 위한 방 하나를 남겨두겠습니다. 자살과 살자는 위치만 바뀌었지 똑같은 의문의 낱말이다. 자살을 살자로 바꾸어야 할 책임과 의무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도 자살이라는 단어를 살자로 선택하는 하루 선택하셨죠? 그리고 살자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다독여주고 칭찬해주고 복돋아주는 하루 보내셨죠? 수고하셨어요. 잘하셨고요. 여러분이 좀 따뜻한 목소리, 그 다음에 웃는 얼굴, 그 다음에 평화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 오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방 하나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용하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오늘 함께한 책은 묵언마을의 차 한 잔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사랑해요. 잘하고 있어요. 뽀뽀 7번 또 해줄까요? 오케이. 7. 좋은 하루 돼요. 잘 자요. 자는 사람들은 잘 자고 출근하는 사람들은 잘 출근하고 씻을 사람들은 씻고 운동할 사람들은 운동하고 공부할 사람들은 공부하고 뭘 하든지 최고로 잘하고 있어요. 안녕.